자, 2016년 11월에 고2 학평으로 나왔던 지문인데, 예술 지문인데 인문 지문에 껴있네요. 그냥 근데 예술도 인문이지. 조선시대 이야기 했으면 아무튼 간에 지문 파트를 굳이 가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푸는 방법 자체는. 자, 보시면은 조선시대에는 1문단 짧으니까 1문단 그냥 쭉 읽고 잡고 들어갈게요. 조선시대에는 조상과 성현의 높은 덕행을 기리고 권계하기 위해 제사를 중요시했다. 이 단어가 필요할까요? 이 권계라는 단어는 사실 다른 기출에서는 거의 내가 지문을 되게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굳이 몰라도 돼요. 그냥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상과 성현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중요시했는데 이 제사를 중요시한 조선시대의 문화가 자화상이나 초상화에 영향을 미쳤대요. 그리고 바로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으면서 같이 풀 거예요.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한 설명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고 적절하지 않은 거 불일치 찾는 거고 그리고 쭉 한번 훑어볼게요. 조선시대 대부분의 초상화 이건 1, 2초만 훑어보는 거니까 조선시대 초상화가 조선시대 초상화 조선시대 초상화 그냥 이 지문 전체에 대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그리고 가장 처음 나온 문제니까 아주 문제 선지를 정오 판별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간단할 거예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조상과 성현에 대한 제사의 영향을 받았다. 어디 있었어요? 1문단 우리가 방금 전에 보고 넘어갈게요 라고 했던 방금 읽은 부분에 있었죠. 제사의 영향을 받았다. 2번 선지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인물의 시선 인물의 시선 어디 있어요? 시선 인물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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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물 시선 어디 갔어? 시선 여기 있네요. 이 끝까지 봐도 없다 했어. 여기 나와야 정상인데 시선 얼굴과 같은 방향 맞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상의 외모와 복장을 통해 절제된 군자 외모와 복장 그리고 절제된 군자 요 단어 찾아주시면 됩니다. 외모와 복장 절제된 여기 2문단 아니고 그러면은 3문단이겠네요. 참 절제된 군자 대상의 외모와 복장을 통해 그려내고자 했자 누가 조선시대 초상화를 그린 초상화가들이 대상의 외모와 복장을 통해서 어떤 거? 담담하고 절제된 군자의 자세나 반듯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4번 조선시대 초상의 커다란 크기 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크기 초상화의 크기 초상화의 크기 커다란 크기 초상화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커다란 크기 일단 요게 대충 맞는 것 같죠?
세모치고 넘어가 봅시다. 5번까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딱 와닿는 느낌이 안 들 경우에는 세모치고 넘어가면 돼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성정을 드러내기 위해 인물의 성정, 평면적, 바람직한 성정, 평면적, 자 보시면 여기도 바람직한 성정, 그리고 평면적인 묘사 기법에서 입체적인 느낌으로, 평면적인 묘사 기법에서 입체적인 묘사 기법으로 변화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도 바람직한 성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아 근데 내가 이거 중간에 또 이거 실수를 했네. 이거 강의하다 보면은 정신이 팔린다니까. 봐봐요. 내가 이거 왜 세모 쳤냐면은 이거 그냥 동그라미거든. 동그라미인데 3번까지 봤다가 4번에서 내가 이 문제를 적절한 거 찾는 걸로 대구박이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동그라미 잘 찾아가지고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동그라미를 찾게 되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지. 3번까지는 적절하지 않은 거 잘 찾다가 4번에 돼가지고 적절한 거 찾아버린 거지. 찾는 문제로 착각을 해버린 거지. 그러다가 5번 와가지고 다시 정줄 잡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가지고 체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세모치고 넘어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크기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상화를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초상화를 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요렇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동그라미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도 들어가 봅시다. 굳이 지문 해설을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쵸? 나도 굳이 먼저 보고 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그냥 긁어가지고 붙여놓고 바로 문제 붙여놓고 들어가는 거라서. 근데 보기 문제에서는 살짝 생각을 좀 해줘야 될 수도 있겠다. 살짝 끊어놓고 붙여놓고 다시 들어갑시다. 자, 보기에다가 그림까지 들어가 있는데 2점짜리 문제죠. 그러면은 절반 이상은 방금 전에 풀어봤던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지, 그 말이 뭔지는 풀면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윗글을 읽고 보기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그림을 보고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지문 전체가 조선시대의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초상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초상화를 보고 지금 이 지문에서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 초상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손을 드러내지 않아서 얼굴을 부각한다. 이 부분 찾아봅시다. 손, 얼굴 이런 거 찾으면 됩니다. 손, 얼굴 찾으면 되는데 얼굴, 손, 얼굴을 강조하기 위해 손을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후기작의 초상화니까 뭐 굳이 후기작의 초상화라 그러고 조선시대 대부분의 초상화는 이랬다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풀 때 그거 있었죠. 앞면이나 옷 주름의 음영 묘사는 평면적인 묘사 기법에서 후기로 갈수록 입체적인 느낌이 뚜렷해진다. 이거 보시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앞에 거 보면서 이해했던 내용, 봤던 내용이 다음 거 볼 때 바로 적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지문을 풀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큰 결과적으로는 따로따로 읽고 풀긴 하되 전부 다 큰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문은 한계가 있고 지문의 내용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안 다룬 것을 다른 문제로 내고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서 다른 것만 빼고 남은 거에서 문제를 내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볼까요? 야복 위풍당당 야복 찾아줍시다. 이번엔 초록색으로 찾아볼까요? 야복 위풍당당 야복 위풍당당 위풍당당 위험 뭐예요? 용포랑 관복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바로 틀렸고요. 야복은 어떤 옷이죠? 야복 욕심 없는 태도입니다. 유학자의 풍채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나머지 두 개도 한번 볼까요? 앞면을 우측으로 돌려 8분면을 취했다. 앞면 우측 8분면 요거는 무슨 색으로 찾아볼까요? 보라색으로 찾아볼까요? 앞면 우측 8분면 앞면 우측 8분면 여기 있네요. 뭐예요? 안정감. 맞죠? 특별한 현실 공간을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는 사람 현실 공간을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현실 공간을 표현하지 않았다. 인물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현실 공간 표현하지 않았다. 인물에만 집중했다. 현실 공간 표현하지 않았다. 인물에만 집중했다. 현실 공간 표현하지 않았다. 현실 공간에 대한 묘사 없이 이것이 표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단어는 바꿔줍니다. 인물을 강조, 주의 집중, 경건한 태도 이런 게 연관되는 말이죠. 인물에 집중이란 말 나왔으니까 맞는 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랑 전혀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까지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사실은 방법은 있긴 한데. 자, 봅시다. 윗글의 기억 그리고 니은 초상화 그리기 방법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조선시대 초상화가의 방법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방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조선시대 초상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를 비교하는 말과도 똑같겠죠. 보시면 보기부터 짧으니까 봅시다. 보기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인물의 내적 세계인 이 사람은 내적 세계에 초점을 맞췄고요. 인물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방법이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사실적이 아니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선을 강화, 왜곡, 보색의 병치까지도 활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의 주관적 감정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특징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이 글을 읽으면서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해서 잡은 특징은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지분에서 정리를 해주는 내용을 찾아야죠. 그게 어디 있을까요? 보통 맨 앞이나 맨 뒤에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맨 앞이나 맨 뒤가 무슨 역할을 해요? 그 글을 도입하고 그리고 그 글을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인물이 지닌 바람직한 성정을 표현했다. 인물이 지닌 바람직한 성정 표현, 이거 뭐예요? 내적 세계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유, 감기가 안 났네. 그리고 조선시대 초상화가는 초상화 속 인물과 실제 인물과의 내외적인 닮음을 둘 다, 닮음을 둘 다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는 뭐예요? 여기 이쯤에서 이제 정리가 돼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은 미덕을 드러내기 위한 묘사에 주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될까? 여기에 지금 일단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묘사에 집중한 것,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집중한 것은 누구일까요? 안 봐도 조선시대 초상화가들이라는 걸 알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그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묘사에 초점을 맞췄겠죠. 어디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있겠네요. 묘사.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것을 맞는 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니은과 달리 기역은 이라고 말하면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2번 선지 봅시다. 기역과 달리, 조선시대 초상화가 달리 빈센트 반 고흐는 사진처럼 똑같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이것도 맞는 말로 바꾸려면은 니은과 달리 기역이라고 해주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 니은과 달리 빈센트 반 고흐와 달리 기역, 초상화가는 조선시대 초상화가는 인물의 내적 세계의 표현을 중시하면서도 외적 유사성 역시도 추구하였다. 그쵸? 내외적인 닮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라는 말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어땠어요? 외부적으로의 닮음을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적절한 말이네요. 4번, 5번도 한번 볼까요? 기역과 니은, 이 두 사람이라고 하긴 뭐한데, 이 기역과 니은 둘 다 대상에 대한 화가의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이거는 사실 기역은 조선시대 초상화가가 어떤 생각했는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이미 주관적인 감정까지 초상화에 표출시켰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리고 5번 기역과 니은 둘 다 모두 인물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선을 강화하거나 왜곡하였다. 빈센트 반 고흐는 선을 강화하거나 왜곡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쵸?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뭐 강화나 왜곡이라는 단어가 이 지문에 안 나와 있을 텐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봐봐요. 초상화인데 선이 왜곡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적일까요? 아니면 사실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사실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거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에 맞지 않은 겁니다. 왜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실체감을 강조하는 화법, 음영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고 강조시킬 수 있는 화법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지만 기역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역은 굳이 볼 필요도 없고 니은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선지는 이렇게 다 풀어봤는데 이 빈센트 반 고흐 보기 문제 말고 나머지 두 개는 너무 간단한 사실 확인,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런 유형은 사실 강의 들으면은 아 이거 엄청 쉬운 거구나 라고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냥 강의만 듣고 넘어가면 그냥 나중에도 똑같이 푸는 방법 모르고 혼자 가만히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막 다 틀려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유형은 특히 지문 초반부에 나온 문제들은
사실 다 비슷해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하게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틀렸던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그럼으로써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오답은 무조건 5번 이상 풀어봐야 돼요. 무조건이야. 그게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또 틀려요. 평생 점수가 그대로예요. 우리는 지금 이 틀린 것을 찾아가지고 이 틀린 것에서 내가 어떤 거를 실수를 했고 어떤 게 부족했고 강의나 질문 답변이나 첨삭을 통해서 어떤 거를 채워나가야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흐릿하게나마 잡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 국어가 정말 복잡한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학문이라고 하기엔 좀 족밥인데 정말 복잡한 과목이에요. 왜냐면 이건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보다 더 복잡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는 기초지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뭐 아직 초반부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만약에 보고 제대로 이해를 했는데 제대로 이해를 했고 아씨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이제 매 주말마다 틀렸던 것을 다시 풀어보면 틀렸던 거 체크하면서 우리 이 2단계 교재에는 표가 5개 있잖아. 그게 5번까지 틀린 거 풀어보라고 만들어준 거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이렇게 풀면서 반드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점수가 그대로야. 풀면서 이게 완전 눈 감고 너무 코 파면서도 발가락으로 풀어도 풀리게 될 때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풀릴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여러 번 반복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야 적당히 까먹고 적당히 또 틀릴 만한 건 또 틀리고 그러면은 그 틀린 거는 맞은 거는 이제 맞았으니까 더 할 필요 없잖아. 제껴놓고 또 틀린 게 있을 거야. 또 틀린 거를 그 다음 주에 풀면 세 번째 푸는 것 중에서도 맞은 게 있을 거고 틀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서도 이제 뭐 맞았지만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럼 체크를 해두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정신 차리고 안 하면은 시간만 시간대로 들이고 점수는 전혀 안 올라가고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로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지문 강의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둘게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강의를 신청하는 거면 당연히 좋기는 한데 그 강의 신청하는 걸 너무 가볍게 신청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강의가 소화되고 흡수되는 게 엄청 다르거든. 그러니까 풀고 모르겠는데 강의 신청해야지 이러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한테 안 좋아요.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지문은 최소한 고민을 15분에서 30분 이상 정도는 꼭 혼자서 막 끄적끄적 거리면서 고개 막 머리도 아파보고 막 욕도 해보고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오고 이러다가 이제 정리가 돼. 그거는 진짜 좋은 거. 그거는 진짜 너한테 완벽하게 너의 것으로 소화가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했던 그 과정, 이 안에 들어있었던 어떤 논리, 무의식적인 논리 같은 것이 너의 것으로 체화가 된 겁니다. 그게 안 되고 그냥 강의만 듣고 그냥 아주 많은 인강들이 그렇지. 그냥 인강만 듣고 따라하고 난 공부했다. 그런데 점수가 안 올라.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이런 거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최대한 많이 해보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은 고민을 많이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아깝더라도 전혀 아까운 게 아니야.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거 생각하면은 전혀 아까운 거 아니니까 고민을 최대한 많이 해보세요. 이게 정말 제가 지금 국어 공부를 지금 이 2단계 교재를 시작한 학생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드릴 수 있는 조언도 아니야. 그 가장 간절한 부탁이에요. 고민을 계속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